거학을 수사했습니다. 근데 왜 그 거학을 이렇게 또 옹호합니까? 소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성실하게 정말 거학과 맞서 싸운 한 검사를 이렇게 린치하듯이 거하게 맞서 싸운 검사를 린치하듯 공격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국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수까지 치면서 한 검사를 영웅으로 띄웁니다. 이틀 뒤 같은 국회의원들이 이번엔 반대편에서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 들어갑니다. 12,100원을 결제를 합니다. 그날 결제를 하는데 바로 물 3병, 소주 3병, 담배 이렇게 하고 봉투값 100원까지 해서 소주를 사서 생수병에 옮겨 담습니다. 2023년에 쌍방울 직원이 실제로 한 행동을 재현하는 겁니다. 이 소주가 검사실로 올라왔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영웅입니까? 조작범입니까? 증거 보시고 직접 판단하십시오. 본론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4월 3일. 증인 중에 선서하지 않은 증인? 예. 이름이 뭡니까? 박상용 증인은 선서를 하지 않았네요. 박상용 증인은 왜 선서를 하지 않지요? 아니, 그냥 이야기해 보세요. 마이크 필요 없습니다. 예. 그 이유를 소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마이크는 가지고 오세요. 마이크 가지고 오세요. 아니, 이야기 없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법상 증인 선서 거부를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을 마이크를 지켜서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 자, 예, 마이크를 받아주세요. 소명을 해야 위원님들이 들으실 거 아닙니까? 마이크를 반납하세요. 네, 안 들리시는 내가 분들 그 다음에 마이크를 줄지 안 줄지 판단할 테니까 반납하세요. 예, 지금 박상용 증인은 가장 지금 중요한 사람이고 오늘 내용에 오늘 국정조사의 중요한 핵심 증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외부 SNS 방송 등을 통해 자기의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리고 지난 법사위, 국정감사 등에서도 여러 가지 발언을 하면서 문제가 있어 왔는데 오늘 아주 가장 중요한 증인이 갑자기 선서를 하지 않겠다. 4월 3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박상용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그런데 선서를 거부합니다. 이유가 뭐냐? 본인 말로는 선서하면 위증으로 몰아서 공소 취소 시나리오에 이용당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위원장이 마이크를 뺐습니다. 소명하겠다고 소리 지릅니다. 결국 퇴장 조치. 3일 뒤 4월 6일 대검 차장검사가 법무부에 직무정지를 요청합니다. 정성호 장관이 즉각 서명.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 박상용 검사 그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사유도 통보받지 못한 채 쫓겨났다. 굴복하지 않겠다. 그 다음날 4월 7일 국민의힘이 같은 국회에서 별도 행사를 엽니다. 박상용 검사가 나옵니다. 3일 전에는 선서 거부하고 마이크 빼앗기던 사람이 이번에는 발언을 쏟아냅니다. 의원들 앞에서 연어술 파티는 사실무근, 2차 종합특검의 수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실을 수호하시는 분이라며 박수를 칩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주에 같은 건물에서 한쪽에서는 입을 닫고 다른 쪽에서는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4월 9일 2차 종합특검이 박상용 검사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합니다. 출국 금지. 이제 참고인도 아니고 증인도 아닙니다. 피의자입니다. 같은 날 국조특위 의원들이 수원지검 현장을 봤습니다. 아까 인트로에서 보신 그 편의점 장면이 이날입니다.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을 정리하겠습니다. 4월 3일 선서 거부, 4월 5일 직무정지, 4월 7일 국민의힘 청문회에서 영웅 취급, 4월 9일 피의자 입건의 출국 금지. 이게 지금 2026년 4월 대한민국 국회와 검찰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이 검사가 뭘 한 건지 핵심 증거를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한 말과 실제 나온 증거를 나란히 놓는 겁니다.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술. 박상용 검사는 채널 A에 나와서 변호인이 동석해서 연어나 술을 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검찰청사에 술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요, 2023년 5월 17일 오후 6시 34분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쌍방울 법인카드로 소주 3병, 생수 3병이 결제됩니다. 3분 뒤 소주 1병 추가. 그리고 같은 시각 김성태 수행원 박상홍 씨가 13층에서 내려갔다가 9분 만에 다시 올라갑니다. 법무부 감찰에서는 같은 날 오전 김성태가 구치소 접견에서 직원한테 페트병에 술을 담아 준비하라고 지시한 녹취록까지 나왔습니다. 법인카드 내역, 출입기로, 접견 녹취록 3개가 같은 날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 국회에서 피의자한테 외부 음식을 줬냐는 질문에 박상용 검사는 수사 비용으로 산 것이고 검사, 수사관, 교도관 모두 같은 메뉴였다고 답합니다. 그런데 5월 29일 수원지검 앞 연어 전문점에서 쌍방울 법인카드로 49,000원이 결제돼 있습니다. 수사 비용이 아니라 피의자 회사 돈입니다. 국조특위에 나온 교도관은 수사관과 함께 연어 회덮밥을 받아왔고
영상 녹화실에서 김성태와 이화영이 같이 먹었다고 증언합니다. 박상용 검사는 이 증언에 대해 교도관이 같이 먹었다는 것 자체가 공식 절차라는 반증이라고 반박합니다. 교도관이 봤다는 게 오히려 합법이라는 논리입니다. 세 번째, 이게 핵심입니다. 진술 세미나. 박상용 검사는 검찰 시스템상 진술 조작은 가능하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확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1313호 검사실 영상 녹화실과 옆 창고에서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김태현 등 공범들이 출정할 때마다 모여서 진술을 조율했습니다. 최소 50회 이상 쌍방울 직원 2명이 참고인 출입증을 달고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문서를 제공하고 음식을 날랐습니다. 교도관들이 불법이다, 규칙 위반이다, 제지하면 박상용 검사가 책임지겠다고 밀어붙였습니다. 한 교도관은 큰 소리로 왜 불법을 계속하느냐고 항의했다는 기록까지 남아있습니다. 시스템상 불가능한 게 아니라 시스템을 무시하고 강행한 겁니다. 한 가지 더, 박상용 검사의 말이 바뀌는 과정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술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음에는 음식은 시켰지만 술은 안 마셨다. 그 다음에는 식사를 한 적이 2번 정도 있다. 부인의 범위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 증거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마무리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3군데에서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박상용 검사를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고 서울고검 인권침해 TF가 별도로 감찰을 진행 중이고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증인을 불러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 갈래가 전부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화영은 이 검사가 만들어낸 자백으로 7년 8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백이 현직 대통령 재판의 핵심 근거로 쓰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자백이 조작이라면 사람 하나의 인생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람을 거하게 맞선 검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법인카드 내역이 있고 출입 기록이 있고 접견 녹취록이 있고 교도관 증언이 있고 이 검사 본인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거하게 맞선 건지 거학을 만든 건지 증거는 나왔습니다.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검 수사 결과 국정조사 후속 청문회 박상용 검사의 징계 여부까지 후속 영상으로 계속 다루겠습니다. 놓치기 싫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두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올라오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